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왜 저 사람은 벌을 안 받을까? 이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리딩에서는 그 사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국 무너지는지 그 시점까지 정확하게 카드로 짚어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4장의 카드 중 직감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부터 정거장 리딩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 지금 어떠한 상태에 와 있는지 카드를 통해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온 카드들을 봤을 때 이 사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들어간 상태예요. 균열이 많이 간 상태다 라는 게 보여지는 흐름이에요. 아직 완전히 망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망해가는 과정에 있다 라고는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 카드가 나왔고 그리고 완두 9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뭔가 본인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지쳐가고 점차적으로 망해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나온 카드가 펜타클 5번이 나왔는데 이 펜타클 5번을 봤을 때는 겉으로는 조금 괜찮은 척을 하기는 해요. 잘 지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지내는 건 맞는데 사실 내적으로는 결핍감이 꽤 큰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이나 돈, 혹은 안정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곳들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이 카드 자체가 외롭고 공허함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 잘 나가는 척 해도 사실은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내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들한테 드러내는 거를 안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잘 나가는 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를 보면은 컵 4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위기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 컵 4번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뭘 해도 만족감이 별로 없어요. 네. 약간 무기력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를 가져가도 계속 허전하고 감정적으로 공허한 상태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욕심은 많은데 그 욕심만큼 얻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큰 재미를 못 느끼고 항상 무기력해 있다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그런 감정적인 만족감을 채워주지를 못하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욕심도 버리고 약간 욕망도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함과 약간 공허함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어쨌든 그 타워 카드가 나왔거든요. 타로 카드에서 이 위기, 타워 카드는 붕괴를 뜻해요. 지금도 이미 균열이 일어나 있어요. 내적으로도 작은 붕괴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건 아니지만 분명히 기반이 흔들리는 사건이 지나갔거나 혹은 이 사람이 힘든 순간들이 진행 중이다라는 걸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소드 7번과 완드 9번, 그 다음에 악마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은 소드 7번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이 사람 아직도 회피하고 있어요. 이 회피하고 있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걸 직면하기보다는 본인이 불리할 때는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탓으로 씌운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은근히 묘하게 빠져나가는 태도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네, 책임을 본인이 마주하는 게 아니라 피하거나 숨기려는 본인의 이득을 쟁취하려는 태도들이 강해 보이는 카드예요. 근데 이런 태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언젠간 들켜요. 언젠간 들키고 균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성격이나 성향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 사람한테 금이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마 카드가 나온 거 보면은 이 사람의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성향을 추가적으로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안 좋은 습관도 있지만 관계에 묶여 있는 것도 있고 스스로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갇혀 있기도 해요. 집착이나 뭐 여러 가지 소유욕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되게 나쁜 습관과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다 보니까 발전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제자리. 뭐 당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인데 성격이나 성향도 그대로인 거죠. 그리고 다음 카드 완드 9번이 나왔죠. 이 완드 9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방어적인 태도를 의미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지쳐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약간 내면적으로도 잘 안 풀리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남들한테는 비추질 않아요. 뭔가 본인이 지는 것 같고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남들한테는 본인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는 계속 방어적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겉으로는 좀 멀쩡한 척을 해요.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잘 나가는 척, 좀 잘난 척도 하고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사실 속마음을 봤을 때는 결핍이 좀 커요. 결핍도 크고 뭔가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근데 성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뭐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고 마음속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돼요. 뭐 아직은 완전히 망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망해가는 과정에는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카드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언제 제대로 무너지는지 카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고요. 지금 나온 카드들의 조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운명의 수레바퀴와 소드 10번이 같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계속 뭔가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소드 10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결정적인 사건 혹은 결정적인 타격이 한 번은 이 사람한테 크게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배신 혹은 관계 단절, 실패
이런 것들의 형태로 이 사람한테 들어오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균열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 스스로도 이거는 진짜 힘들겠다. 이거는 진짜 망했다. 큰일 났다. 라는 순간이 머지않아 찾아온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정신적으로 크게 무너질 거고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분명히 어떠한 사건이 이 사람한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네, 뭔가 실패라든지 누군가한테 배신을 당한다든지 관계가 단절된다라든지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지금 처음 나온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다 라는 거는 뭐냐면 아마 이 사람을 유혹하는 일들이 있겠죠. 이 사람이 뭔가 좋아 보여서 시작한 일이나 혹은 좋아 보여서 누군가를 믿고 관계를 이제 이어나갔는데 사실은 결과는 나쁘다. 시작은 그래도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도전을 하거나 관계를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관계는 이 사람을 안 좋은 쪽으로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람은 힘든 거를 느끼게 돼요. 정신적으로 크게 무너지고 회복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정도의 큰 사건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카드 조합이고 마지막 나온 카드는 펜타클 나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펜타클 기사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곱등이처럼 살아나려고 합니다. 네,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고 해서 그냥 기죽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살아나려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의지는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한 번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진 않거든요. 운의 흐름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일단은 무너지는 사건이 생기고요. 그리고 난 후에 조금씩 확실하게 무너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작은 균열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앞으로 점점 더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결국에 맞게 될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결국 맞게 될 결과를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는데 처음 나온 카드가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는 컵 3번, 마지막에는 은둔자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정의 카드가 나온 거 보면은 그냥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 거. 인과응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혹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거나 민폐를 끼쳤다면 이제는 돌려받는 타이밍입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한 행동 그대로를 돌려받는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복수라기보다는 정확한 균형, 밸런스, 인과응보에 가까운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피해를 준 만큼 이제는 피해를 받는다. 비슷한 상황들을 직접 겪게 됩니다. 피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교묘하게 빠져나왔어요. 교묘하게 피해갔고 교묘하게 어떻게든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 카드예요. 이 저스티스는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 실현,
결국에는 이 사람은 똑같이 당한다. 오히려 더 크게 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컵 3번과 은둔자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컵 3번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뜻하거든요. 이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도 균열이 와요. 겉으로는 뭔가 친한 척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균열이 옵니다. 신뢰가 깨지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위치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냥 가벼운 관계만 남고 깊은 관계는 무너져 버려요. 사실 지금도 깊은 관계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그 조금의 어떤 인맥이나 조금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는 카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온 카드 보면은 은둔자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컵 3번과 은둔자의 해석을 해보자면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긴 다음 혼자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은둔자라는 카드 자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남는 카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혼자 남을 거예요. 결국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크게 느끼게 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은 스스로가 돌아보는 시간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큰 뭔가 사건들을 겪고 그리고 균열이 생기고 그 정도까지 된다면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혼자가 됐을 때는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 성격이나 성향 혹은 회피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남들한테 피해를 줬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무너지고 있는 과정,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면 무너질 거라고 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무너지고, 감정에서도 크게 무너지는 흐름입니다. 겉이 아니라 내면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혼자 남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여져요. 네, 이 흐름을 좀 보면 이미 작은 균열부터 시작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직접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미 스스로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의 결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삶을 살아나가시면 돼요. 어차피 이 사람은 알아서 망하거든요. 네, 이미 그 망하는 에너지는 돌아가고 있고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흐름은 알아서 정리가 돼요. 지금부터는 그냥 그 사람은 망하라고 내비두고 당신은 당신만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시면 된다. 라는 거죠. 네, 그 사람 때문에 감정 낭비하시지 않겠지만 혹시나 감정 낭비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보다 정확한 개인 상황은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1대1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1대1 상담은 더 디테일하게 당신의 상황에 맞춘 리딩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와 댓글은 저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되고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정거장인 두 번째 정거장으로 열차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 사람,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 잘 지내고 있을까요? 이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나온 카드들을 보면은 겉으로는 되게 잘 지내는 척을 하네요. 왜냐면 완드 6번도 나오고 컵 기사도 나오고 펜타클 3번도 나온 거 보면은 겉으로만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이미지 관리를 잘해요. 다정한 척도 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도 하고 감정적으로는 여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까지 뭔가 본인의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이기는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완드 6번 자체가 본인이 인정받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은근히 잘난 척을 하기도 하고요. 은근히 나 잘 나가. 이런 거를 어필하기도 한다라고 보여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미지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거고, 그리고 괜찮은 척하는 연출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관리를 하려면 다정한 척도 해야 되고, 자상한 척도 해야 되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니까 날 믿어. 이런 식으로 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여유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겉포장을 되게 잘하기도 해요. 겉으로는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약간의 돈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나의 환경이 괜찮다라는 거를 어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포장을 잘해요. 포장도 잘하고 그 이미지 관리에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속마음을 봤을 때는 되게 불안해하고 사람들을 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드 9번을 보시면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겉으로는 좀 잘 나가는 척을 하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죠. 약간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관심종자 같은 그런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은 되게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후회가 계속 쌓여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나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근데 사실 겉으로만 그렇지 이 사람을 제대로 알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호감형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그런 거를 알게 된 순간부터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왜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본인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만 되면은 계속 생각에 빠져드는 카드예요. 물론 이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고 나를 뭔가 사람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가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요. 내 이야기를 뒤에서 하면 어떡하지? 혹시 뒤에서 안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귀에 들려오면은 굉장히 신경 쓰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 사람을 되게 미워하고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혼란스러움도 심해요. 뭐가 맞는지, 뭐가 정답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완드 6번, 컵 기사 카드도 나왔지만 근데 소드 9번과 달 카드도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기도 하고 내가 잘 나가는 척, 잘 사는 척을 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완전히 불안정해요. 실제로는 이 사람 정신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칠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만 얕은 관계.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정말 나한테 맞는 사람, 좋은 사람을 원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사람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 사람의 잘못을 알고 이 사람 스스로가 내면 성찰이 필요한데, 그런 깨달음을 얻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속 상태는 어떨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다음 질문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가장 무너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가장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고요. 지금 나온 카드들의 조합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소드 5번도 나왔고 완드 10번이 나왔는데, 사실 소드 5번은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하는데 사실 속마음을 보잖아요. 이 사람과 경쟁 심리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신경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싫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꽤나 많이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누군가와 부딪힌 적도 많았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건드린 순간부터는 이 사람과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즉, 이 카드는 기분 나쁜 상황을 겪었다. 인간관계에서 좀 갈등이 있었다. 라는 의미로 보여지는 카드예요. 그리고 완드 10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부담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 스스로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책임감에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이게 누적이 되었고 버티기 힘들어지는 흐름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 사람이. 뭐 성과도 내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뭐 누구한테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인정받는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도 하고 뭐 약간 더 잘 나가기 위해 명품을 산다라든지 혹은 좋은 차를 탄다라든지 그런 본인이 부담되는 상황에 스스로가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이 사람한테 독이 돼요.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짊어질 게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 사람 스스로는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흐름으로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그나마 장점이 있는데 노력은 어느 정도 하네요. 뭐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려고 한다라든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노력 대비 결과가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분명히 시간은 쓰고 노력도 어느 정도는 하는데 성과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만족하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도. 왜 난 잘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도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보다는 문제는 중간에 있는 카드예요. 인간관계의 문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약간 성격이 좋지만은 않아요. 남들한테 자상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약간 감정 기복이 있거나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에요. 그만큼 멘탈이 약한 거예요. 되게 뭔가 겉으로는 잘 나가는 척, 여유로운 척 해도 사실은 그냥 얕은 그런 관계인 거고 깊어지면은 이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런 성격적인 부분들, 인간관계의 부분들과 약간 이런 부담적인 부분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둘 다 흔들리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 더 버티기 힘들어지고 점점 무너지고 있는 쪽으로 기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가장 무너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일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마지막 질문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끔은 당신을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당신을 떠올릴 때 드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혹은 그 사람이 당신을 떠올릴 때 느끼는 감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일단은 나온 카드가 컵 카드. 컵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감정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컵 5번은 후회, 미련, 아쉬움의 카드입니다. 근데 이 카드가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거는 지나간 선택에 대해서 하는 아쉬움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가끔씩 당신을 떠올릴 때가 있고, 당신을 떠올렸을 때, 내가 좀 잘못했나? 내가 좀 심하게 굴었나? 이런 생각들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지나간 선택을 떠올렸을 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감정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당신을 완전히 잊지 못했어요. 가끔씩은 생각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약간의 미련들은 남아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이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 감정을 밀어붙이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올라와도 근데 그거를 커트해버려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나는 나대로 행동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합리화하는 게 심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나도 일부러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눌러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보여지고요. 마지막 나온 카드는 컵 2번이 나왔는데, 그래도 좀 서로가 대화를 했거나 그런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좀 통했던 순간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하고 약간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을 떠올렸을 때는 일단은 은근한 아쉬움이 있어요. 다시 좀 친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뭔가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라든지, 내가 좀 이상하게 했다,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꼬여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꼬여 있고,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당신을 떠올릴 때 후회도 하고, 약간 아쉬움도 있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그거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의 흐름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는 잘 나가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잘 지내는 척을 해요. 친구들도 많은 척을 할 수 있고, 어떤 프로젝트에서 누군가와 협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보여질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 상태, 실제 속마음을 보면은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불안하고, 그리고 남을 되게 많이 의식해요. 남이 내 뒷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식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불안한 거죠. 힘든 겁니다.
인간 관계가 사실은 좋지 못해요. 이 사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피하거든요. 거리감을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현실적인 부분과 인간관계, 그리고 감정까지도 전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 잘못을 깨닫고 좀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제 잘못한 거를 고치려고도 하고, 그런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그런 깨달음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발전하려고, 당연히 사람들은 실수를 하잖아요, 인간들은. 근데 뭐 누구는 그런 실수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돼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을 커져가면서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그리고 당신을 떠올렸을 때 아쉬운 감정도 있고 미안한 감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깊게 생각을 안 할 뿐인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꼬여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봤을 때 점차적으로 더 무너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카드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보다 정확한 흐름은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1대1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와 댓글은 저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이 열차가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정거장인 세 번째 정거장으로 이어서 열차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 당신을 괴롭혔던 혹은 사람들,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은 나온 카드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은 망할 겁니다. 네. 결국에는 관계나 자리 혹은 상황 중에 하나를 잃게 돼요. 무언가를 잃게 되는 카드예요, 데스는. 결국에는 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카드 흐름인 거죠. 일단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끝까지 버티려고 할 거예요. 자기의 자리라든지 자기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욕심이 많아요. 그 욕심이 그득그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유리한 상황이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고 아직은 무너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성격이,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의 성격이 좋지가 않아요. 되게 질투도 있고 그리고 소유욕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미묘한 기싸움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완드 5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갈등을 뜻해요. 갈등을 뜻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쉽게 부딪히기도 하고요. 편했던 관계들이 점점 사라지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다투고 경쟁하고 다툼이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소드 3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관계에서 상처를 크게 받는다라고 해요.
이 소드 3번의 키워드가 상처를 뜻하기도 하고 배신을 뜻하기도 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아픔을 겪을 가능성이 정말 커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예요. 네, 본인이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배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관계에서 배신감이나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컵 7번이 나왔는데 이 컵 7번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욕심이에요. 네,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건데 욕심이 많다 보니까 본인의 이득만 생각해요. 남을 배려하고 남에 대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택지를 늘려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열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본인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국에는 망해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챙기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본인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약간 본인의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어차피 이 사람의 성향이 언젠가는 들키게 됩니다. 그런 순간부터 관계에서의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툼이 생기다 보면은 누군가는 이 사람을 떠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배신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스스로가 이런 욕심도 버리고 좀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그런 틀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집이 세요. 본인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깨달음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좀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저스티스. 사실 이 저스티스 카드가 인과응보의 대표적인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온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이기적으로 굴었거나 남한테 민폐를 줬거나 남을 밟고 올라섰거나 이런 게 있었다면 그대로 당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본인들이 했던 행동의 결과를 받게 될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소드 3번과 완드 5번 되게 무서운 카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온 카드는 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카드는 그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도 했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은 했어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놓치게 돼요. 무엇 하나를 잃게 됩니다. 이 데스 자체가 끝난다라는 카드거든요. 결국에는 끝을 맺는다. 그게 환경이든 관계든 무언가 하나는 정리가 돼요. 그 정리가 되면서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힘들게 될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실패한다라든지 관계에서 어떤 배신을 당한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카드입니다. 뭐 그냥 인과응보죠. 본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요. 그렇다면 이 사람,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을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고요. 지금 나온 카드들의 조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더 타워 카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소드 8번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더 타워가 나온 거 보면은 갑자기 터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쌓여있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들이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군가의 불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감정적으로. 쌓여있던 문제들이 한 번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상 못한 사건이 생기고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걸로 보여지면서 이 사람의 기반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예상을 못했다 싶은 타이밍에 이 사람은 무너져요. 뭐 예를 들어서 무너지는 거를 알고 있다면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비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무너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숨겨져 있던 문제들, 숨겨져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 번에 드러나면서 무너져 내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이 카드 자체가 상황에 갇혀버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태가 돼요. 스스로가 만든 상황인데도 뭔가 이제 빠져나오기가 힘든 그런 거 있잖아요. 빠져나오기가 힘든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멘탈이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나온 카드는 펜타클 2번이 나왔습니다. 이 펜타클 2번을 봤을 때는 그 이후로 이 사람은 계속 흔들릴 거예요. 한번 무너지고 난 후에 되게 위축도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잘 못 잡아요. 일어나는 게 힘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결정도 잘 못 내리고 불안정한 상태가 길어진다라고 보여지네요. 제가 봤을 때 이번 흐름의 카드,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은 한번 크게 무너지는 사건이 머지않아 찾아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천천히 망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무너지는 구조예요. 한 번 크게 무너지고 나서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 한 번의 사건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고 난 후에 깨닫는 부분은 있을까요? 뭔가 본인의 잘못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심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고요. 지금 나온 카드들의 조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은둔자 카드랑 컵 5번이랑 빅토리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은 깨달음은 얻기는 하네요. 네, 왜냐하면 이 빅토리 자체가 약간 무언가를 좀 깨달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난 후에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마지막 나온 카드가 깨달음을 얻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를 이제 생각하는 시점은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는 보여지네요. 처음 나온 카드, 운둔자라는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시간, 얻는 시점은 혼자만 남았을 때입니다.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이 사람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관계도 별로 안 좋아지고 상황적으로도 힘들어졌을 때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요. 아, 이게 나의 문제인가? 내가 좀 고쳐야 되는 건가? 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당신의 주변, 그 사람의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야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무너지기 전까지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혼자가 되어야만 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됐을 때는 깨달음이 생기지만 그 전까지는 인정을 하는 카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계속 무너질 거고 무너지고 난 후에 결국에는 혼자만 남는 시간이 올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다면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후회를 하겠죠. 놓친 것들에 대한 후회, 지나간 관계에 대한 후회, 그런 여러 가지 내 성향으로 인한 망친 것들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생긴 후부터는 그때의 행동들을 계속 곱씹게 돼요. 아, 그때 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다른 어떤 것들을 좀 부드럽게 대처를 했거나 아니면은 좀 이기적으로 안 받거나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감정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행동들을 곱씹으면서 후회를 하겠죠. 근데 되게 그 후회가 씁쓸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 놓친 것들이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달라졌다 해도 그 놓친 것들이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절대 돌아오지 않죠.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겼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과정이 괴롭겠어요. 네, 후회해봤자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온 카드 빅토리.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원인이었다라는 거를 늦게라도, 늦은 시점에라도 깨닫게 되는 카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늦었어요. 이걸 깨달은 순간 이 사람은 많이 무너져 있어요. 다시 이거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기가 좀 힘에 부칠 거예요. 그 과정이 괴로울 거고요. 좀 그 전에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다 무너지고 난 후에야, 무언가를 잃고 난 후에야 깨달음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늦었다라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이 사람,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 혹은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당해요. 더 심하게 당하고요. 혼자가 될 겁니다. 근데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음은 오겠지만 근데 그 깨달음이 오면 뭐예요? 이미 많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울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절대 가볍게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안쪽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균열이 생기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계라든지 자리라든지 신뢰라든지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무너지는 흐름으로 이어져요. 네, 무너지고 나서는 깨달음이 올 수는 있는데 근데 이미 놓쳐버린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해봤자 뭐합니까? 어차피 끝난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알아서 무너지라고 내비두시고 당신은 당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더 이제 발전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카드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뭐 더 구체적인 당신만의 상황과 여러 가지 흐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상담으로 디테일하게 봐드릴 수 있어요.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와 댓글은 저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열차가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정거장인 네 번째 정거장으로 열차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 혹은 그 사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 망할지 카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처음 나온 카드가 펜타클 6번이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당장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유지는 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로 무너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방어를 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어요.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적이 많아요. 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탓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의 자리를 뺏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 주위에 적이 많다 보니까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하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방어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흐름이다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사람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그 싸움, 갈등, 그 속에서 의견 대립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할 거고, 약간 그런 것들의 대립 속에서 이 사람은 결국 사람들을 잃어갑니다. 뭔가 본인의 자리를 조금씩 지키고는 있는데,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데, 결론적으로는 인간 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은 크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자리를 지켜내서 뭐 합니까? 본인 주위에 사람이 없고,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잃어가면서도 어떻게든 본인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남는 게 없는 싸움이에요. 네. 결국에는 남들을 더 배려하고 남들을 신경 쓰는 게 본인의 위치를 살린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냥 누군가를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선들이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삐뚤어진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삐뚤어진 생각으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이 사람의 성향과 성격들이 사람들이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뭐 본인의 자리를 지킬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속을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지키는 거지 속을 봤을 때는 그냥 들어와서 피한다. 똥이 들어와서 피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카드고, 그리고 컵 10번이 나왔는데 근데 뭐 이 사람은 본인의 자리를 지켜서 그런지 몰라도 또 뭔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을 합니다. 잠깐은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게
컵 10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만족감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라든지 환경 같은 것들이 회복된 듯한 그런 느낌을 얻는데요. 그냥 이겼다라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남들이 들어와서 피했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나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뒤에서 다 이 사람을 욕하고 뒤에서 이 사람을 다 안 좋게 봐요. 근데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겼고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과연 오래 갈까요? 이런 마음이? 지금 다음 나온 카드를 한번 봐보시면은 소드 10번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오래가지 못한다 라는 거죠. 네, 소드 10번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뭐 공허함이 커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한 사이클이 끝나요. 그 사이클이 끝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인간관계도 잃어가고 그리고 뭔가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도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버티긴 버티는데 힘든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버티는 삶이에요. 행복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좋은 거지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나중에는 계속해서 무너져 내릴 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당장에 무너지는 구조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 혹은 사람들은 바로 무너지지는 않아요. 버티다가 다시 무너지고 근데 또 버티다가 다시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피하기가 어려운 흐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복이 있는 삶이 과연 좋은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안정감이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고 남을 배려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힘들어질 거예요. 정신적으로 괴로워지고 공허함만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흐름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요. 그렇다면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가장 크게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크게 잃게 될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나온 카드들의 조합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를 잃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를 잃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하나씩 잃어가면서 나중에는 다 잃었네. 나는 이제 남는 게 없네. 이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컵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크게 잃는 것 중 하나,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관계. 뭐 진짜 관계, 진심으로 이어졌던 인연, 이런 것들을 놓치게 돼요. 겉관계는 남을 수 있는데 깊은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에서의 손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없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공허함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잃어가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기회라고 해요. 이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는 사람을 잃었으니까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라든지 제안들도 없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의 기회가 없습니다. 뭐 지금 하는 일은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회라든지 새로운 시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얻어내지는 못해요. 이미 이 사람은 스스로 걷어찼어요. 결론적으로 운의 흐름이 이제는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타이밍을 못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내면의 힘인데 이 사람이 또 하나 잃는 거는 내면의 힘이라고 합니다. 멘탈을 잃어버려요. 자기 자신에 대한 컨트롤을 잃습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게 되고 상황 조절을 못하게 돼요. 이게 안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신경질적이게 변하기도 하고, 약간 뭐랄까 불안함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걱정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건강하지 않은 정신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내면적으로도 무너지고, 기회적인 것도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를 잃는 게 아니라 사람, 기회, 그리고 본인 자신의 감정까지도 이 무너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무너지면 사실 회복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깨달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깨닫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결국에는 다 무너진 후에 뭐 조금이라도 생각의 전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마지막에 드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은 나온 카드들의 조합을 보면은 페이지 컵이 나왔고 소드 9번, 마지막에 선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은 무언가 위기가 와도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아니겠지, 다시 극복하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인지를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늦게 인지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겠죠. 무언가 문제가 와도 별거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나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지나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심각한 건데 심각하게 느끼지를 않는다라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 후회, 스트레스가 크게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특히 많이 무너져 내려요. 생각이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은 게 아니구나, 꽤나 큰 문제점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시점이 오면서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온 카드가 선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리고 결국에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나한테 좀 심각하구나. 나는 많이 모든 것들을 많이 잃었구나. 관계도 잃고, 일도 잃고, 뭐 기회도 잃고, 뭐 일은 하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잃었구나 라는 게 드디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내 행동에서
시작이 된 결과라는 걸요. 숨길 수 없는 자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볍게 넘기다가 결국에는 현실을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피할 수 없는 시점에서 오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한 번에 무너지는 타입까지는 아닌데 뭐 버티고 반복하고 그러다가 결국 끝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무섭고 더 현실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은 괜찮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같은 패턴들이 반복이 되면서 결론은 정리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특히 사람과 기회, 이 두 가지를 잇는 흐름이 강하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건 누가 이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흐름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뭐 알아서 망할 거니까, 당신은 당신만의 삶을, 잘 발전하듯이 나아가면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결말이 지금이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는 흐름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정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네 번째 카드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더 구체적인 상황은 1대1 상담으로 디테일하게 봐드릴 수 있어요.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과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와 댓글은 저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이 열차가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리딩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럼 네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하면서 열차 운행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